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속초시장과 고성, 양양, 양구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경일 고성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내 한 농협이 자격도 없는 직원에게 농약 판매를 지시했습니다. 서류에는 다른 직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초등학교 앞이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위험 구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 벼베기와 햅쌀 출하가 일찍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속초와 고성, 양양과 양구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내려졌습니다. 이경일 고선군수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나머지 시장 군수들은 당선 무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형이 무겁다며 낸 이경일 고성군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선거 당시 운동원 20명에게 법정 수당 이외에 50만 원의 현금을 준 것은 금권 선거고 이 군수가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고 구속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또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아 양양 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액수가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 인정되지만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중이었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며 벌금 70만 원이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법적 홍보에 관한 부분들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조인묵 양구 군수는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에 편저자로 이름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조 군수가 편집에 관여한 사실이 있어 조 군수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구군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로 모으는데 그 일을 지금부터 좀 추진을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도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시를 위하고 또 시민들을 위하고 또 산불 마무리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장 군수들은 모두 7명입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 셈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과 심규원 동해시장, 최문순 화천군수와 조인묵 양구군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봐야 하지만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7명의 시장 군수 중 현재 6명이 직위를 유지하는 형이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고성 군수만 직위 상실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농약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농약을 판매하려면 법적인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도내 한 농협이 자격도 없는 직원에게 농약 판매를 지시했습니다. 서류에는 자격을 갖춘 다른 직원의 이름을 올려놓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군청 자유 게시판에 인사 문제를 지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기관에서 억대 연봉에 가까운 직원을 계약직 직원이 일하는 자리에 발령했다는 겁니다. 또 그 직원은 그 업무에 필요한 자격도 갖추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화천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약 자재 판매장. 이곳에서 현재 농약을 판매하는 직원은 농협 고위직이었습니다. 조합장이 바뀐 올해 4월, 화천 지역 농협 상무에서 농약 판매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겁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 판매 관리인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거나 다른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 판매 직원은 이 같은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있으면 안 되겠죠. 알면서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판매장 안에 있는 농약 판매 교육 수료증에는 다른 농협 직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약 판매 관리인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던 직원은 이 미곡 종합 처리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허위 서류를 내건 겁니다. 관할 지자체인 화천군에도 농약 판매 관리인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또 다른 농협 직원 2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농협은 가짜 서류를 내건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그 주변에 우리 연료한 조합원들이 계셔서 기동력이 없는 조합원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게 간이 판매장으로 설치가 된 거죠. 화천군은 농약 판매 관리인과 실제 판매자가 다른 것은 불법 행위라 보고 현장 확인을 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나 학원 차량이 많이 보이는데요. 편하려고 잠시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아이들은 매일 도로 위에서 아찔한 순간을 마주합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초등학교 앞. 학교 시간이 되자 학원과 학부모 차량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곳곳에 걸려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현수막이 무색합니다. 아이를 태우는 차, 아이를 기다리는 차. 이런 차들 사이로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초등학생이 한 대 엉킨 초등학교 앞 하굣길 풍경이 아슬아슬합니다. 등하교 교통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보안관은 매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보면 그 제 규정 속도를 안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사망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현재 원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한해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하나의 단속반이 3개 동을 모두 관할하다 보니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 등하교 시간에 모든 관할 구역을 단속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올해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CCTV 설치가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올해 예산은 이미 동결돼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입원 기간을 놓고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재 환자는 엇갈린 판단에 따라 앞으로 치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배달 일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친 안용엽 씨. 산재 6급 판정을 받은 안 씨는 지금까지 15차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과거 수술을 했던 주치의가 근무하는 속초의 한 병원에서 최근 수동 마취 수술 2번과 근육 연장 수술 1번을 받았습니다. 안 씨의 주치의는 6주 추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4일만 추가 입원을 하고 나머지는 통원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공단에서는 주치 의사의 말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잠원 위촉된 의사 말만 가지고 판단을 때려버린 겁니다. 원무 부장님도 그러고 의사님도 이런 일이 한 번도 겪어본 적도 없고 당해본 적도 없었대요. 근로복지공단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수술이고 전문 인증 재활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환자의 지난 4년여 동안 수술 횟수와 입원 기간이 과다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치료가 실제로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또 치료 기술들이 틀리다 보니까 또 뭐 이 영리적인 목적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환자의 사정을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집이 경남 양산인 안 씨는 현재 주소지 재활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수술 예후가 좋지 않아 추가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올해 추석이 보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보다 추석이 빨라 벼베기와 햅쌀출하도 일찍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고개를 숙인 누런 벼들이 들녘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농민은 농기계로 벼를 수확하느라 바쁩니다. 올해 추석이 열흘가량 빠르다 보니 아예 수확이 빠른 벼 품종을 심었는데 다행히 평년보다 작황이 좋습니다. 오대하고 밥맛이 이제 똑같은데 이게 이제
진흙은 조금 빠른 이른별에서 이제 그 추석 때 내기 위해서 요걸 심었습니다. 이렇게 논에서 수확한 벼들은 이곳 미곡 처리장으로 옮겨져 사나흘간의 건조 기간을 거친 뒤 쌀로 생산됩니다. 건조된 벼들이 탈곡기로 보내져 껍질이 벗겨지고 선별기로 옮겨집니다. 이물질과 쭉정이 등을 골라내는 가공 과정을 거쳐 하얀 햅쌀이 포장돼 나옵니다. 소비자 가격은 현지 수매가에 따라 유동적인데 작년에 생산한 쌀 가격을 조금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올 초부터 이런 추석에 대비하여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서 강원 남부권에 약 200톤가량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영동 지역에서 본격적인 벼 수확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시작될 예정인데 대부분 평년작 이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산책로와 등산로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매개하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 분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18개 시군 36곳의 도심공원과 산책로에서 작은 소피 참진드기를 채집한 결과 산책로에서는 지점 평균 82.9마리가 채집됐고 도심공원에서는 지점 평균 3.3마리가 채집됐습니다. 현재 이 병에 전염된 도내 환자는 모두 22명이고 이 중 6명이 숨져 치사율은 27%를 넘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작에 백지화가 됐어야 하는데 법과 제도를 무시한 행정과 권력의 언저리에 붙어 사익을 추구하려던 경제 권력의 농간으로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며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강원도 의회, 민주당 도당, 자유한국당 도당 등 도내 정치권이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지만 이는 당장의 표 앞에 눈이 먼 것이라며 후대를 생각하는 정치를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역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용역회사 대표가 고소를 당하고도 노조 활동을 탄압하며 협박을 일삼았다며 부당 노동 행위 고소건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맞춰 강원대병원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당분간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술국치일인 내일 도내 모든 학교에서 조기를 개양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 경술국치일을 맞아 도내 모든 학교와 17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서 경술국치일을 추념하는 조기를 개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날인 경술국치일을 등한시했다며 이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도내 모든 학교에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추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에 따른 도내 접경지역 부대 해체와 이전 계획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다음 달 3일 철원과 화천을 시작으로 4일 인제, 양구, 5일 고성에서 국방개혁 주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참석 대상은 강원도와 각 지자체 관계자, 주민 대표 등으로 간담회에는 국방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